보통은 숲이라고 얽혀 있는데 지금 현대시 두 개의 소설 하나라고 이게 만만치가 않다고 얘네 왜 이럴까 싶을 마음이 든다라고요. 276페이지 6번 보러 갈게요. 최대한 빨리 해봅시다. 문학작품 속에서 동물은 단순한 소재로서 등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양한 맥락에서 인간과 삶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는 대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가나다 나오는데 셋 다 동물 나오네. 동물은 인간과 차별성을 가지는 존재로 타자화되면서 인간의 속성이나 삶에 대한 성찰을 이끌어내는 대상이 되기도 하고 인간하고는 달라. 하지만 쟤를 보면서 뭔가 성찰해. 인간의 내적, 외적 특성에 기반해서 동물이 인간과 동일시되면서 인간에 대한 다양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결국 문학작품에 나오는 동물은 그냥 나오는 거 아니다. 동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과 삶에 대해 위해 삶을 이야기하기 위한 매개체로 쓰이는 거다. 앞으로 넘어오시죠. 기억나는 선생님 있어요? 선생님이요. 감사해요. 뭐 닮았어요? 동물로 따지면 판다. 판다? 제 다음 생애에 다시 태어나고 싶은 동물 2위죠. 팬다. 이렇게 먹고 자고 싸기만 해도 다 귀엽대. 이렇게 그런 인생이 어딨어? 이렇게. 하지만 판다는 대나무보다 사과를 훨씬 좋아한다라는 거. 사과 이렇게 주면 진짜 줄 서서 먹어 애들. 보통은 대나무라고 생각하잖아. 1등 범고래. 범고래 바다의 깡패잖아요. 최고지. 무조건 범고래야. 안 되면은 판다 할 거야. 아니야, 걔네는 일단 무리지어 다니니까 혼자서 심심하진 않을 거야. 그리고 막 폐악질 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 바다의 왕. 상상력이 좋다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옛날에 선생님 너무 떠올라. 근데 그 선생님 진짜 낙타같이 생겼는데. 동물원 가서 낙타 봤더니 그 선생님이 너무 생각나라는 시예요. 시작해 봅시다. 눈을 감으면 어린 시절 선생님이 걸어오신다. 회초리를 들고서 일단 돛이 쓰여져 있죠. 눈을 감으면 어린 시절 회상한다는 이야기인 거지. 그리고 그 회상의 대상은 누구야? 선생님이지. 이 시의 시적 대상은 선생님이야. 근데 슬프다. 선생님은 낙타처럼 늙으셨다. 어떠한 유사성? 형태적 유사성. 진짜 낙타처럼 생겼어. 늦은 봄 햇살을 등에 지고 낙타는 항시 추억한다. 옛날 옛적에 이게 옛날에 선생님 말버릇 선생님이 했었던 얘기였나 봐. 요만큼 두 줄은 선생님의 모습을 선생님을 회상하는 거고요. 낙타는 항상 추억한다라고 했지만 여기에서의 낙타는 선생님이라고 쓰지 말고 그냥 쌤이라고 쓰자. 쌤이야. 옛날 옛적에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쌤의 목소리를 회상하는 거죠. 목소리를 떠올립니다. 여기까지는 뭐 별로 문제될 게 없죠. 낙타는 어린 시절 선생님처럼 늙었다. 이 낙타 보면서 선생님 떠올리고 있는 거지. 그러면은 이 낙타는 동물이야 지금. 동물 낙타야. 현재 시적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낙타야. 이 낙타는 내 눈앞의 낙타는 나의 어린 시절 선생님처럼 늙었다. 나도 따뜻한 봄볕을 등에 지고 금잔디 위에서 낙타를 본다. 어머, 여기에서의 나 화자 시의 표면에 드러나 있고요. 봄볕을 등에 지고 금잔디 위에서 낙타를 봅니다. 따뜻한 봄볕을 등에 지고 있는 건 누구야? 나지. 또 누구야? 낙타도 그렇지. 나와 낙타의 유사성에 대해 얘기하고 있네요. 뭐 행위의 유사성 정도 되겠지. 나의 여인 옛 이야기가
여기저기 떨어 있음직한 동물원의 오후. 동물원에서 뭐 누구를 떠올리고 있어? 샘 떠올리고 있는 거지. 샘에 대한 인상을 떠올립니다. 근데 낙타는 어린 시절 선생님처럼 놀고 다니는 소리예요. 낙타는 내 어린 시절 알고 있었던 그 선생님의 모습이랑 지금 내 눈앞에 낙타랑 비슷하게 생겼어. 내 눈앞에 낙타가 낙타는 나의 어린 시절 선생님처럼 늙었다. 그치, 나의 어린 시절에 내가 알고 있던 선생님하고. 하지만 나는 지금 어때요? 동심의 옛 이야기를 여위고 있지. 그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이야기죠. 옛날 이야기 다 쓰러져 버렸네. 나는 지금 뭐 한다고 이렇게 나이가 들어 있을까? 옛날에 그 선생님처럼 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안타까워하고 있다. 왜요? 나도 어린 시절에 그 쌤처럼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 나이 드는 건 서글픈 겁니다. 여러분. 괜찮나요? 뭐 별거 없지. 뭐 굳이 또 말씀을 더 쓰자면 동물원은 쌤에 대한 인상을 떠올리고 거기에 가서 낙타를 보게 된 거죠. 낙타를 보게 된 계기도 되겠고, 낙타를 보면서 쌤에 대해 떠올렸으니까 뭐 회상의 계기도 됩니다 정도 되겠네요. 가에서는 낙타 얘기했고요. 나에서는 무슨 동물 얘기 하나 봅시다. 청계천 7번가 골동품 가게에서 나는 화자 겉으로 드러나 있죠. 어느 황소목에 걸렸던 방울을 하나 샀다. 방울 중요한 소재겠지. 그 영롱한 소리에 방울을 딸랑거리던 청각적 심성. 소는 이미 이승의 짐승이 아니지만 나는 소를 몰고 여름 해질녘 하산하던 그날의 소년이 되어 어느 황소목에 걸렸던 방울을 사서 그 방울 소리를 들으며 내가 어린 시절에 몰고 다녔던 소를 떠올리는 거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서야 방울 밑에다가 쓸 수가 있겠지. 나의 유년 시절의 기억을 떠오르게 합니다. 환기시킵니다. 골동품 가게에서 그 방울을 샀으니까 그럼 골동품 가게는 어떤 기능을 해요? 내 어린 시절 고향을 회상하는 공간이지. 읽어보고 써야 되지 다짜고짜 쓰면 안 됐었던 거네. 이 영롱한 소리는 언제 소리지? 내 과거의 소리지. 소를 몰고 하산할 때 우리 집 소 목에 걸려 있었던 방울 소리였었네. 유년 시절 소 몰고 내려갈 때 나던 소리. 그날의 소년이 되어 배고픈 저녁 연기 피어오르는 마을로 터덜터덜 걸어 내려왔었지. 어때?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면 엄마가 밥한다고 장작대고 있었던 그 시절인 거죠. 왠지 분위기는 어떻게 고즈넉하지. 조금만 더 해서 집에 내려가면 밥 먹을 수 있는 거지. 평화롭지. 밥 먹다라는 것 자체가 평화로운 거 아니에요? 닭가슴살 겁나 맛없어. 그날의 소년이 되어서 장사치들이 흥정이 떠들썩한 문명의 골목에선 지금 아까까지는 과거 회상했다가 다시 현재로 돌아왔네. 떠들썩한 문명의 골목에선 지금 삼륜차가 울려대는 경적이 저잣바닥에서 따가운데 아우 시끄러워. 떠들썩한 문명 시끄러. 3년차가 울려대는 경적 시끄러. 현대의 어디를 번화한 도시를 나타내주고 있지. 번화한 도시의 이미지를 떠들썩하다, 경적이다 라면서 청각적 심상으로 나타내주고 있죠. 번화한 도시 복잡해요. 바빠 보여요. 또 어때? 시끄러워.
그거와는 달리 내가 몰고 가는 소의 딸랑딸랑이던 방울 소리는 그러면 요렇게 서로 삿대질 해놓고 중간에 또 뭐라고 쓰면 돼? 청각대비라고 쓰면 되겠죠. 어린 시절 그 소 목에 걸려있던 방울 소리는 엄청 평화롭고 고요했었는데 그때에 돌담 너머의 옥분이네 안방에 그 소리가 들릴까 말까. 살인문 밖에 나와서 나를 기다리며 서 있었을 누나의 귀에는 들릴까 말까, 들릴까 말까 라는 말을 반복해서 운율 형성해 주고요. 왜 하필이면 옥분이랑 누나가 떠올랐을까? 당연히 얘네들 그 시절 그리움의 대상이니까요. 괜찮을까? 그리움의 대상이고 행복했던 순간이었었겠지. 다음 가에는 낙타, 나에는 소, 뭐 정확하게는 소의 방울소리이기는 했지만 그거를 통해서 과거 회상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밑에 현대소설 하나 나와 있고요. 현대소설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목 말을 찾아서 라고 되어 있는데 말이 나오나? 아니에요. 말 비스무리에 한 개 하나 나올 겁니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고전소설이니 고전이 된다. 현대소설이니까 그러네. 어쨌든 오늘 현대소설 하나 하네. 어린 시절 나를 소설에서의 나면은 누구예요? 서술자예요.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내 얘기 할 겁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일 거라고. 내가 내 얘기 하기도 하면서 당숙 이야기도 할 겁니다. 옛날에는 진짜 이랬었어. 아들이 없는 어른들은 나를 아들이 없는 당숙의 양자로 드리고 큰아버지인데 자식이 없어, 아들이 없어. 그러면은 그 큰아버지 동생의 아들이 여럿 있으면 그냥 아들을 줘. 이렇게 대를 이어야 돼서 그런 식인 거야. 오늘부터 저분이 너네 아버지야? 이런 식이지. 당숙의 양자로 드리고 당숙 내외는 나에게 학비, 옷, 용돈 등을 보내며 지극한 정성을 쏟는데 나는 당숙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가 않아. 왜 안 드냐?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나빴던 어느 토요일 오후 뒤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아버지라고 불러라 라고 하는데 나는 이 자존심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아부지라고 해서 말을 좀 먹으면서 불러. 아부지라고 불러. 아부제가 집을 나가. 그 계기가 되는 사건이 이날 펼쳐져. 하굣길에서였다. 남대천에서 모래를 퍼시러 나르다가 길 옆 버드나무 그늘 아래 마차를 세우고 다른 마부들과 함께 담배를 피우며 땀을 들이던 당숙이 나의 이제는 아버지지. 같은 반 다른 동무들과 뚝길을 걸어오는 나를 보았던 것이다. 어때? 엄청 반가웠겠지. 나는 고개를 팍 꺾고 가면서 왜 그래? 나는 당숙이 마음에 들지 않거든. 당숙 못마땅. 왜 못마땅한지 한번 살펴봐야 될 거예요. 네. 그럴까요? 그런 내 모습이 마음에 언짢더라도 못 본 척 해야 되는데 그날은 왠질인지 그 자리에서 당숙이 나를 붙잡았다. 이게 내 아들이요. 우리 집 장손이지. 라고 하면서 다른 같이 일하는 동료들한테 자랑하고 싶었던 거야. 어쩌면 다른 마부들 앞에서 뭔가 체면을 세리고 싶었던 건지도 모른다. 요 부분은 나의 추측이지. 학교 마치고 오냐? 야, 나는 친구들 앞에서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었었다. 이게 원래 강원도 사투리로 읽어야 되거든요. 읽어주세요. 강원도 사투리가 내가 약해. 점심은 먹은? 토요일이잖아요. 가만히 있어봐라. 그래도 뭘 먹고 가야지. 안 봤으면 몰라도 하면서 당숙은 품에서 빳빳한 100원짜리 한 장을 꺼내주었다. 왜? 자랑스러워. 이게 우리 집 그거를 이제 맛상주라고 하거든요. 맛상주인 게 자랑스러워.
장손 장손. 맛할 때 맛상주. 어이씨 지읒 받침이죠. 먹을 뻔했네. 지읒이에요? 어. 디귿 아니에요? 디귿? 맛상주. 아 잠깐 기다려. 맞이할 아 맞이지. 정신 나갔네. 땡큐. 마에다가 디귿이었죠. 맞이지. 맛상주. 나는 고맙다라는 생각에서보다는 그 자리에서 얼른 벗어날 생각으로 돈을 받았다. 왜냐면 당숙이 좀 부끄러워. 왜 부끄러워? 같지 말아서 아니요. 어이 은별이 걔는 누구야? 라면서 당숙 이름이 은별이 아니야. 당숙이 끌고 다니는 동물 이름이 은별이야. 당숙보다 대여섯 살쯤 아래로 보이는 다른 마부가 마부야 마부. 근데 말을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노새 끌고 다녀요. 노새. 당숙 말고는 대부분 말만 끄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호칭이 난 이게 너무 재밌더라고. 얼룩이 전박이 하는 식으로 노새의 이름을 불렀다. 훗날 어이 몇 호 하고 자동차 끝 번호 두 자리를 이름 대신 부르던 택시회사 사람들을 본 적이 있지만 이거는 뭐예요? 시점이 자꾸 과거 현재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른이 된 시점에서 쓰는 거야. 사람들을 이름을 은별이 전박이하고 노새 이름으로 부르는 것도 내게는 낯선 일이었다. 장래 우리 집 대주시다. 대주라니 우리 집 맛상주라고. 당숙은 보란듯이 내 모자를 바로 씌워주면서 말했다. 자랑스러워. 뭐야 그렇게 큰 아들이 있었단 말이야? 아들 소리를 듣자마자 갑자기 눈앞이 아득해져 오는 느낌에 나는 손에 들고 있던 돈을 당숙에게 도로 내밀었었다. 아 이제 나오죠. 뭐 마부인 당숙이 부끄러운 거지. 마부인 당숙이 부끄러워. 아직 확실히 미성숙했어. 이렇게. 그렇더라고. 그 붕어빵 장사하는 아저씨가 뭐 일하면서 언제 제일 뿌듯했어요라고 했을 때 자기 아들인가 딸이 친구들 데려와서 같이 붕어빵 사 먹고 우리 아빠야라고 소개해 줬을 때가 자기 인생에서 제일 자랑스러워서 제일 행복했었었대. 이렇게. 근데 이제 이러니 당숙은 당연히 아무리 어른이지만 마음 상하지. 도로 내밀었다. 대준이 맞상준이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얼른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게 나한테는 핵심이 됐었던 사건인 거야. 동무들 앞에서 노새 끄는 마부의 아들 소리까지 나온 것이었다. 이게 너무 부끄러운 거지. 아이들이 이제 대번에 그 사람 너 아버지나? 하고 물을 것이다. 뭘 사먹고 가라니까 라고 해놨는데 이 자리에서 당숙 이제는 아버지의 친구들, 동료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싫어요. 나 이제 아재 양재 안 해요. 이렇게 양아들 안 해요. 나는 기어이 그 돈을 당숙 앞에 던지고 냅다 가방을 옆구리에 끼고 뛰었다. 뒤에 다른 마부들 앞에 당숙이 어떤 얼굴이 되어 있을까는 생각할 틈도 없었다. 나는 내 생각만 당시에 했었었다. 굉장히 어리지. 역시 미성숙했었죠. 당장 동무들 앞에 내 얼굴이 문제였었다. 정말 그것만은 감추고 싶었고 그것만 내가 마부의 아들이다. 감추어 왔던 일이다. 나는 동무들에게 먼 친척 아저씨인데 아들이 없으니까 분수를 모르고 나한테 찝쩍거리는 거라고 말했다. 그러니 우리 동네 애들한테 물어보라고. 내가 어느 집에 누구하고 살고 우리 아버지가 말을 끄는 사람인지 아닌지. 살기는 친아버지하고는 사는데 이제 형식적으로 바꾸로는 그렇게 되는 거지. 아마 그 일이 있고 나서였을 것이다. 처음엔 밤마다 술에 취해 마차를 끌고 들어오던 당숙이 어느 날 집을 나간 다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방학의 반이 지나 세 달이 되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은 것이었었다. 아무리 어른이지만 마음이 상한 거지. 마음이 상했어. 처음엔 집안 어른들도 무슨 일인가 몰랐다가 당숙모가 당숙이 떠나기 전의 일들을 얘기해 모두 그 일을 알게 되었다. 집 나가기 전에 술을 잔뜩 먹고 와 그런 말을 하잖아. 어디 가서 여자라도 사서 애 하나 낳고 와야겠다 라고. 너무 억울했었던 거야. 이렇게 내가 진짜 자식이 있었으면은 그렇게 상처받지 않았을 텐데.
당숙네는 뭔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연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얘기하고 싶은 건 당숙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괴로웠을 거냐 이거지. 또 그러면서 내가 오죽하면 못 낳는 자네 가슴에 못지를 말을 하고 있느냐고 그러면서 대고 울고 그래서 때 엄청 상처받았나 봐. 나중에 그 사건을 알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당숙한테 너무 미안한 거야. 어쨌든 나는 이제 그 집 아들이 되어 있는 건데 뭐 아들인데도 같이 못 살게 되어 있으니 그것도 좀 마음에 신경이 쓰이고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해. 진짜 당숙의 아들처럼 살아야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당숙 집으로 들어가서 살아야지. 그러면 나도 너한테 뭐 하나 물어봐도 되긴? 야, 네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해서 나 데리고 오라고 시키든 데리고 오라고 시키긴 했는데 이렇게 직접 얼굴 보고 데리고 오라고 시키지는 않았어요. 날 아버지가 아니라 아부제라고 부르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야 그러면은 그건 네 마음대로 부른단 말인? 야 아버지 제가 아버지라고 부르기 싫어서 아부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더 물어도 되겐? 야 니 내가 말 끄는 게 싫은 그 말만은 대답하지 못했다. 뭐예요? 내야 내. 말 끄는 건 싫어 사실. 솔직히 싫어. 아부제도 그 말을 두 번 묻지 않았다. 아부제, 나 내려가면 이제 아버지 집에 가서 살려고 해요. 우리 집에? 야, 어른들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든 아니요, 지 마음대로요. 네 마음대로? 야, 그래서 여기 올라올 때 하생골 어머니한테 내 방 하나 치워 놓으라고 했어요. 하생골 어머니는 누구야? 당숙의 부인이지. 숙모지, 숙모. 수호야. 야, 아버지는 고맙다. 자기 자신을 아버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부제라고 하는 거지. 즉, 나의 마음을 이해해 주고 있어.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제? 야, 그럼 내리가면 나도 이 짐승 치우지 뭐 네 싫어하는 걸 계속할 게 뭐가 있건 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둘이서 이제 서로 이해하는 거지. 화해하고 있네요. 이것도 성장 소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되지. 아이고 이놈이 말귀를 알아듣나 지 치운다니까 대가리를 흔들게. 안 치워도 나 아버지 집에 가서 살아요 라고 하면서 나의 진심이지. 그러면서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거지. 아버지를 받아들이고 이해합니다. 그래 치우지 뭐 치울 거야. 이제 이거 힘도 제대로 못 써. 사람 망신시키는 건 늙어서 고집도 들고. 그날 아부제와 나는 온 하늘과 온 산이 붉게 동틀 무렵 하생골집에 닿았습니다. 어떻게 밤새 걷고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옆에 이제 뒷페이지에 조금 중요한 내용들 나올 거예요. 그러나 그날 밤길에도 그랬고 먼저 살던 집에서 아부제 집으로 살림을 옮기듯 책상과 책가방 입던 옷까지 내가 쓰던 물건을 옮긴 후에도 끝내 말과는 그리고 아버지가 그것을 끄는 것과는 화해가 되지 않았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은 하기는 했지만 어떻게 그게 생계 수단인데 바로 치울 수가 있나? 치울 수 없지. 끝내 말과는 아버지가 그것을 끄는 것과는 화해가 되지 않았다. 언제 내가 얘기해야 돼? 과거의 내가 아니라 현재의 내가 이야기를 해야 돼. 요 밑줄 긋은 건 성인이 된 서술자의 과거 회상이에요. 요 부분은 서술자의 과거 회상이지. 예전보다 덜 부끄럽다라고는 해도 진짜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중학교 1학년이었고 동네에서 아이들과 싸우다가도 노새집 양지새끼라는 말을 들으면 그 말이 세상에서 가장 심한 욕으로 느껴지던 13살의 소년이었다라고 하면서 그때는 진짜 철이 없었어요. 그때 부끄러워했었습니다. 그때 나는 13살밖에 되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라면서 요 부분, 요 단락은 누구? 과거 자신의
에휴, 그때는 덜 컸었지. 자신의 미성숙함을 인정하는 부분인 거지. 그때는 확실히 내가 철이 없었었어. 성인이 돼서 이렇게 얘기해 주죠. 그 말은 내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집에 있었다. 내가 지를 핍박하고 서러움을 줄 때 그는 이미 늙어 있었다. 그가 죽던 마지막 모습도 그랬다. 요거는 좀 슬퍼. 말굽을 박았는데도 공사장에서 벽돌을 내릴 때 땅에서 바로 선 대못을 밟아 오른쪽 앞다리를 못 쓰게 되더니 한 해 겨울을 한 다리 늘 구부린 채 서서 앓다가 어느 날 배를 땅에 대고 만 것이다. 아마 뭐 파상풍 같은 거 걸려서 죽었은 것 같다. 알리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알고 마부의 사나들이 마차를 끌고 와서 죽은 그를 싣고 내려갔다. 요게 당시들 마부의 문화가 뜬 거지. 진짜 한 2, 30년 같이 일했었던 애가 죽었는데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는 거지. 이렇게. 아부제는 따라가지 않았다. 마부들이 그럼 저녁 때 고기라도 보낼까 하고 묻자 아부제는 그러지 말라고 했다. 작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그날 처음으로 나는 남몰래 감추는 아버지의 눈물을 보았다. 그렇지. 완전 가족을 잃어버린 마음도 있을 거고 이젠 어떻게 먹고 사나 좀 걱정도 되기도 했었을걸? 한 지붕 아래에서 사는 동안 그는 내게 참으로 많은 서러움과 눈총과 미움을 받았다. 에다가 밑줄. 여기에서의 그는 누구예요? 말. 그렇지. 말하고 아부제 둘 다야. 그럴듯하죠.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그의 등에서 나왔는데도 그랬다. 아마 그가 죽어서 정말 하늘의 은별이 되었다라고 해도 그쵸. 그 노새 이름이 은별이었지. 다른 마부들이 우리 당수 부를 때 은별이라고 불렀었잖아. 나는 앞으로도 말에 대해 자유롭지 못하고 그에 대해서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A는 확실히 어때? 티나죠? 현재 시점의 서술이지. 현재 시점에서의 서술이었었죠. 그래서 양아버지와의 갈등, 화해, 내면의 성숙 이런 게 주제가 되겠네요. 내용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6문제지만 4분 드릴게요. 시작! 자, 살펴볼게요. 낙타, 시행 반복 없죠. 낙타의 작품의 화면 표면에 화자, 나 있죠? 의인화 있나? 의인한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크게 없다고 봅니다. 대조적인 의미 시어 없고요. 사색적인 어조, 존재의 본질, 낙타의 본질, 선생님의 본질, 나의 본질 이야기하나? 아니지. 가만 봐도 2번이 답이죠. 소방울 사는 시에 시행의 반복 있고요. 화자의 표면 드러나 있고 의인화 딱히 없죠. 대조적인 의미, 시적 긴장감 그런 거 없고 존재의 본질 탐구 그런 거 없고 그냥 둘 다 과거 회상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말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작품의 화자 표면에 화자를 내세워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말 대신에 특정한 상황을 관찰하고 있다. 요 정도는 쓸 수가 있다. 7번의 답은 3번이고요. 3번 넘어갈게요. 동물원에서 선생님 떠올리죠? 골동품 가게에서 어린 시절 나의 추억을 떠올리지? 정답 5번. 화자가 과거의 시간을 회상하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2번에 왜 3번이에요? 2번에 3번요. 디귿 살펴보러 갈게요. 그래, 그렇게 치고 들어오란 말이야. 디귿 누구예요? 디귿. 어디서 장사치들의 흥정이 떠들썩한 문명의 골목에선 지금 삼류차가 울려대는 경적이 저잣바닥에 따가워. 아우 시끄러워. 2에 3번. 현재 화자는 사람들과 자동차로 시끄러운 문명의 공간으로 변해버린 고향 마을에 위치하고 있다. 그냥 도시에 있는 거지. 고향 마을, 시끄러워진 고향에 있는 거 아니야. 근데 2번이 왜 맞아요? 근데 2번에 3번이라 그랬는데? 2번은 왜 맞냐고. 니은 볼게요.
니은 배고픈 저녁 연기 피어오르는 마을로 터덜터덜 내려왔었다. 평화롭기는 하지만 배고픈 연기. 아이가 배고파서 저녁 먹으러 가는 거 아니었어요? 뭐 그런 의미로 볼 수도 있고 배고픈 저녁 연기. 저녁 연기가 배고파. 먹기는 먹는데 그렇게 막 엄청 배부르게 많이 잘 먹고 그랬었던 건 아닌 것 같아. 뭐 그 정도로 보는 거지. 네. 그렇죠. 한숨이 나오는 문제. 4번의 답은 마지막에 제가 얼레벌레 말씀드렸죠? 5번. 현재 시점에서 과거의 일에 대한 생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당숙은 나에게 사람들 보는 앞에서 빳빳한 100원짜리 한 장 주려고 했죠. 에헴, 이게 우리 집, 맞상주요. 1번, 당숙의 자랑스러움을 드러냅니다. 다음 페이지, 6번 문제 확인하러 갈게요. 가나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틀린 건 몇 번이에요? 3번. 내가 몰고 가는 소의 딸랑이는 방울소리라고 한 것은 동물과 인간의 차별성 강조. 야, 인간이랑 동물이랑 달라. 저 소새끼. 아니야. 인간의 속성에 대한 선찰하고는 상관이 없죠. 정답 3번. 일단 정치.